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벌써 코스피 경기장에서 3일 연속해서 3연승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욱더 강한 모습 오늘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양쪽 경기장 코스닥은 어제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금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승기를 가져오는 모습 가운데서 더욱더 활기를 띤 모습 양 경기장에서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반적인 흐름이 확실하게 바뀐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 짚어보고요. 또 선수들 라인업을 통해서 앞으로 활약할 만한 선수 눈여겨보시면서 전략 전술 다시 수정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규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활기를 띤 경기 분위기 속에서는 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 투표로 이 라인업이 결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요 8명의 선수 몇 명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8강 라인업 대진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죠. 대형주, 중소형주, 여러 가지 재료, IT, 자동차 할 것 없이 오늘 총 망라되어 있는 대진표고요. 여러분들이 기용한 선수도 좀 있으신가요? 1라운드부터 봅니다. 삼성전자 대 GS건설의 대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삼성전자 경기 직전에 개인 성적표를 발표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 그래도 이것 대비로는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적은 좋지는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1% 넘는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대항마 GS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 해외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대 GS건설 1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테마 대 테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교육이냐, 스마트홈, 사물인터넷이냐 이렇게 두 선수 IB기명 대 코맥스가 2라운드에서 맞붙는데요. 정책 모멘텀입니다. 근래 1월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영향받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교육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관 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왔죠. 이로 인해서 교육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그 가운데 IB기명 라인업에 뽑혔습니다. 이어서 코맥스입니다. 현재 상한가 안착해 있는 선수죠. 삼성전자가 CES에서 스마트홈 관련된 신제품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의 제대로 된 수혜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한가 과연 2라운드 어떤 선수가 승기를 가져갈까요? 다음 8강의 3라운드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완성차 대 자동차 부품 이렇게 대결이 구성이 됐습니다. 현대차 대 HL 만도입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입니다. 이수화학 대 TLB인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슈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도 묶이기도 하고요. 인적 분할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 선수를 평가해야 할지 4라운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TLB입니다.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판 쪽 그리고 DDR5 관련된 수혜 선수로 좀 분류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8명의 선수 구성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 원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강 라인업 1라운드 투표는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지난 경기 바로 어제 오후 후반전부터 조금씩 두각을 나타낸 쪽이 중소형 건설 섹터였습니다. 금호건설이라든지 급등을 했었고요.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같은 기존의 네옴시티, 중동발 모멘텀을 받는 선수들이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두바이에다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세계 3대 도시로 키우겠다라는 이 거대한 포부가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중동발 모래바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최근에 이 건설주들이 어제부터 좀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두바이에서 세계 최대 3대 도시 중에 하나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1경을 투자를 하겠다. 정말 이제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살마니 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제 돈 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오일머니의 파워란 정말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바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일제히 또 이 주목받는 종목들, 뭐 히림이라든지 일전에 한번 이 살마니 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 나왔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는 이 살마니 형 관련주들이 워낙에 이제 주도주도 없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투자 규모가 상당히 좀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지금 이 네옴시티라든지 혹은 이제 이 두바이 건에 관해서는 무언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사우디의 최근에 이제 이 수주권들을 보게 되면 요새는 사우디가 100억짜리 공세가 있다. 그러면은 이 100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계약금을 좀 선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억짜리 공사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0억짜리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네가 알아서 이제 자금 융통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이제 공사 짓고 그 다음에 이 공사 다 완료된 거 보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때 또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서 이 공사 내용물, 결과물을 좀 보고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감리 기업들이 감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재건축해야 된다. 여기가 문제다. 저기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감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도 길어지고 수익성도 약간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우디에서 수주권을 따내온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이 우려감이 약간 시장에 좀 감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마니 형이 이제 이 15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 같이 시진핑 주석은 새롭게 이제 3년임에 대한 주요한 과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내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마니 형도 새롭게 무언가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이 눈에 띄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옴시티가 사실 가능할까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네옴시티를 이제 과제로 좀 내놓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정책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롯데호텔 왔을 때 그 방을 싹 다 이제 빌렸었죠. 빌리면서 창들을 다 이제 막 방탄으로 한다라든지 굉장히 이제 경비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사우디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란과도 지금 막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인접 국들과도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시나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정권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건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이제 이 수주권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우려감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건설주들이 어제 좀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이슈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두바이 투자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수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건설주는 일전에 이 빈살만 왕세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상승폭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이슈 자체는 나와주기는 했으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종목들이 이제 수급을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어제부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분명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냥 한 1, 2주 정도 구간에 단기적으로 그냥 한 5%에서 10% 정도의 그런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여줬던 네옴시티의 파급력을 한 번 더 기대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대응을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시각이시네요. 2019년에도 한 번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MOU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19년에요. 네, 그런데 이행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해외 마케팅을 하실 때도 중동 쪽에 수주를 받는 경우는 돈 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계약과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리스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번에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시죠. 뭐 단기적으로 그냥 보고 단기. 있고요. 아. 예, 두바이가 이제 일경한다 그러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쪽도 그냥 뭐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성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에 투자하겠다, 신기술을 하겠다. 신기술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글로벌 유니콘 30개 하겠다는데 어떤 업종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청년 일자리 키우겠다 뭐 이러니까 지금은 일단
목표는 뭐냐면은 세계 3대 도시로 도약을 하겠고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2배까지 가겠다. 목표만 세워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 뭐 건설 쪽은 하겠구나 싶으니까 건설 쪽들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건설 기계 이런 뉴스 나오면 건설 기계 쪽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에너지 그러면 이제 신재생 얘기하니까 신재생 쪽도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하지만 좀 더 이제 구체화 돼야 되겠죠.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두바이가 예전에 이제 그 지금 같은 두바이를 만들 때 두바이는 저기 그 기름으로 먹고 산 나라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 중에서 네. 기름으로 제일 많이 먹고 사는 데는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수도가 아부다비. 예, 거기가 제일 네. 많이 기름으로 먹고 살고 두바이는 지금 만든 게 뭐냐 외국 투자 받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를 처음에 만들 때 그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유명한 호텔 부르즈 할리파 있잖아요. 네. 그 호텔 만들 때 보면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들 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설계도 내놓고 살래 그래갖고 돈 막 뭐 1층 팔아가지고 1층 짓고 그래도 2층 팔아가지고 2층 짓고 그림 그려서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 모아서 만들었거든요. 거기 시공에 삼성물산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만든 도시가 두바이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개발할 때 계속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청사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 투자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짓고 아마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뭐 이 나라가 돈을 엄청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옛날처럼 뭐 건설붐 일어나가지고 돈 많이 가져오겠구나. 그리고 옛날처럼 사람들이 순진하지 않아서 다들 다 야가 빠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단발적인 그냥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공수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수표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공수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쉽사리 돈을 챙겨주는 그런 사업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중동의 오일머니가 막 우리 쪽으로, 우리 기업 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실체를 조금 확인해 보자. 두 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 이슈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면밀한 관찰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8강 라인업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삼성전자 대 GS건설. 오늘의 빅매치가 바로 1라운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골라볼까요? 싱수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저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 1라운드부터 두 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골라주셨는지 싱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더 좋은 회사 같아요. 매출 규모도 그렇고. 네, 지금 점심 메뉴 고르세요? 네, 그러니까 매출 규모도 GS건설 그렇고. 물론 네. 이제 그 모멘텀이 지금 단기적으로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이 모멘텀이 얼마나 갈까 단기적으로 뭐 부동산 관련해서 또 뭐 두바이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 붙고 있는 게 얼마나 갈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건설 회사들이 그리고 반도체 회사하고 이렇게 봤을 때 반도체 회사도 물론 업황부진 이슈가 있지만 건설 회사도 실적 좋아지기가 그렇게 쉽사리 좋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둘 중에 놓고 봤을 적에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먼저 업황 바닥 찍고 올라갈까? 반도체 업황 바닥은 거의 하반기면은 네, 업황 다시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은데 건설 쪽에는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 같고 업황 반등이 그리고 이게 과연 언제쯤 나올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불안하다. 건설 업황이라는 것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반도체 업황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 사이클이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되면은 반도체 쪽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GS건설 같은 회사를 몇 개를 사겠죠. 네. 회사니까. 그래서 왠지 그쪽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메리트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여러모로 좋다. 신규 전문가 의견이었다면 김영일 전문가님?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올해 다크호스로 뽑고 싶거든요. 삼성전자를 다크호스로? 이게 또 그러니까요. 무슨 뚱딴지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삼성전자- 리베로 아닌가요? 삼성전자는? 영원한 리베로지만 네. 다크호스로 또 활약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동안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이제 오늘부로 바닥은 확실하게 좀 잡아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 예상됐던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 한 6조 수준이었는데
순식간에 한 2, 3주 만에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나온 실적이 4조대 수준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업황이 많이 안 좋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뭐 DDR5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업황이 가격이 다시 한번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 그리고 감산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가격이 업사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에는 완전히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 물론 최근에서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이제 기업 자체에서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됐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점유율을 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에서 또 지원까지 해주니까, 투자에 대한 지원까지 해주니까 아무래도 좀 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을 본 것 같아요. GS건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GS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 업황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뭐 두바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미 이 쌀마니 형이라는 어떤 이 큰 든든한. 든든한 네. 이미지가 한번 이제 왔었다 갔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탄력이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네.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일전에 규제가 되었었던 부분들을 그냥 싹 다 풀어버리는 수준의 그런 이제 정책이 좀 새롭게 발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출금이라든지 뭐 중도금 뭐 그다음에 이주택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싹 다 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도 국내의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살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지금 이 공포감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서 지방 건설사 중에서는 또 부도 나는 기업들이 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부도는 결국에는 금융권까지도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정부가 이거는 조금 이 지원을 좀 해서 혹은 이제 규제를 풀어서 조금이라도 좀 살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부동산 수요가 바로 빠르게 올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규제 완화건들로 인해서 약간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될 것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GS건설이 상당히 또 수혜를 받고 있는데 GS건설이 수혜를 받는 이유는 역시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또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70% 이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최근에는 건설주들이 해외 수주권들이 많은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이 국내 쪽에 이제 상당히 좀 비중이 높고 지금 이번에 나온 이슈들은 국내의 부동산 시장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GS건설이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뭐 두바이 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지원 방안도 나왔으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건설사들이 단기적으로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단기적인 방향을 본 것 같아요. 워낙에 저는 1월 시장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남매가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한번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이슈 받았으면은 다음 주까지는 건설사들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GS건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우 전문가는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GS건설이 낫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오늘의 워낙에 핵심 선수라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자면은 현재 게시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위적인 감사는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기술적인 감사는 이미 들어갔다. 이야기인즉슨 증산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그건 삼성전자밖에 모르죠.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각들이 시장에서 돌고 있으니까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사실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61선, 121선 이렇게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매물 맞게 되면 또 핑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감상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정말 삼성전자밖에 모르는 거를 옆에서 그냥 한데 이런데 저런데 이러면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정도의 소문 이슈라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본질을 더 해친다. 예, 너무 그렇게 뭐 기대해 가지고 막 갈 건 아니고 단지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네. 삼성전자 주가는 저는 업황 부진에 대한 이슈를 이미 많이 반영할 정도로 빠졌다고 봐요.
지금 이제 그 PBR 1.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토지라든가 그런 것들 다 보면은 시가 평가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토지 같은 거, 삼성 부동산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거 가치가 실제로는 제 생각엔 10배까지 간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인 PBR 지금 0.3배.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뭐 싸고, 정말 싸고, 역사적으로 싸고, 진짜 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바닥권까지 와 있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물론 이제 V자 반등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어쨌든 가격적인 매력이 네.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삼성전자 지금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1라운드의 승자는요? 유튜브 투표 결과 삼성전자 압도적이죠. 82%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뿐히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GS건설이 사실 지금 현재 경기력은 더 좋거든요. 9%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 상당 부분 25,000원이거든요. 네. 25,000원 설정해서 그 구간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보시는 분들 참고해 보실 만한 가격 25,000원 설정해 드렸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테마 대 테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라운드가 되겠네요. IB 김영 대 코맥스의 대결입니다. IB 김영은 오늘 이렇게 반짝 스타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코맥스는 근래 들어서도 이런 움직임이 몇 차례 좀 나타났었는데 골라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IB 김영. IB 김영 그리고요. 저는 정말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쵸, 전문가님 스타일 아니에요. 네. 근데 골라야 그래도, 되니까 저도 IB 김영 고르겠습니다. 아, IB 김영이요. 그러면 먼저 설명해 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뭐 마찬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둘 다 단기적인 테마에 의해서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코맥스는 지금 이제 CES 진행 중이고 어제부터 이 스마트 싱스에 대한 그런 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스마트 홈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 스마트폰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진이 순식간에 상한가 가버리더니 오늘은 코맥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코맥스가 이 스마트홈 기술을 상당히 조금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스마트홈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조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스마트홈 기술이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또 도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건설사들이 스마트홈 기술을 많이 조금 이제 수요량이 있다, 수요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저는 이 부분도 완전히 테마성이라고 보는 게 코맥스가 지금 이번 3분기가 실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우려감이 들고 있고 결국에 이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지금 당장에 좋지 않은데 코맥스가 과연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기는 하는데 미분양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맥스가 지금 당장 CES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 CES가 끝난 다음에 주가가 연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CES가 이제 곧 마감이 되기 때문에 코맥스는 그냥 이번에 단순한 이 CES로 인한 테마성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IB 김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정책 지원안들을 이제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이 교육과 그 다음에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새롭게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육 사업이 국가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해서 더욱더 캐파를 늘려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이 교사들의 어떤 처우 방안이라든지, 혹은 뭐 새롭게 교육에 대한 어떤 이 뭐 패러다임을 좀 바꾼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교육을 또 디지털 개혁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 개혁안들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부 정책이 지금 순식간에 이번 주에 이 주도 테마로 좀 떠오른 것 같아요. 원래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반도체 세액 공제부터 해가지고 뭐 교육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새롭게 주도주로 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이 섹터군뿐만 아니라 컨텐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원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올해의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제조업들이 다 전망치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확실하게 스탠스를 이러한 기업들의 좀 지원안을 늘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량 줄이고 약간은 조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데 우리는 약간 지원해서 글로벌적으로 좀 점유율 가져가자.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러한 테마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다음 주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는 지금 IB 김영이 대장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일제히 거의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B 김영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약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반응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아이비 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편입 관련된 이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거든요. 편입 시장 관련해서는 점유율이 한 70% 넘어가는데 편입 시장이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경찰대라든지 혹은 뭐 치대, 약대 해가지고 편입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아이비 기명이 조금 더 탄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방향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후보 시절부터 아이비 기명은 사실 정책 테마, 정치 테마로 인맥 테마로 좀 묶였었는데 이쪽이 단기간 내에는 정책 효과를 좀 더 볼 것이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그래도 좀 더 낫다. 일단 네. 정책 테마하고 그리고 기업 테마잖아요. 그럼 정책 테마가 조금 더 우리예요? 예, 힘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른 거고요. 네. 일단 대통령이 고위 교육 다양성, 그러니까 멘션이 이제 뭐냐면은 네. 교육은 정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교육하라는 건가요? 그렇겠죠. 공교육을 워낙에 강조를 전 정부는 했으니까 사교육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요? 그럼 공교육은 그럼 이제는 그렇게 힘을 많이 쏟으면 안 된다 이 소리인가요? 어떻게 저희 신문고에 글이라도 올려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정책 방향이라는 게 그게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아이비 기명 같은 교육지들 올라가는데 이거 뭐 그 당연히 그런 말을 하면은 올라가죠. 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며칠 갈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예, 그래서 며칠 못 갈 거다라는 생각 들고 네. 코맥스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스팅즈하고 그 1대1 매칭을 딱 시키기가 그렇게 뭐 정확한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있으면 또 종목 찾아야 되니까 맞아요. 올라가서 이제 코맥스 올라가는데 오늘 지금 아직 상한가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상한가라서 오늘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잘못하면 내일은 또 매물 맞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일단은 뭐 코맥스는 지금 살려고 해도 사지도 못하고 맞아요. 예, 아이비 기명은 그래도 뭐 살 수 있고 조금은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아이비 기명 쪽으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단순히 좀 팔랑팔랑 움직이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물론 좀 지양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비 기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아이비 기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튜브 투표 결과도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 역시 아이비 기명이 조금 더 많네요. 60%가량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코맥스는 41%, 지금 상한가 주문 전량이 120만 주가 넘어가가지고요. 사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은 맞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그런 가격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어떤 거? 코맥스가 지금 3,935원이거든요. 상한가 안착돼 있는데 이 종목은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빨리 빠져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오늘 상한가 마감이면은 뭐 네. 내일 한 번 더 가겠죠. 근데 내일 올라가게 되면 한 4,200원 정도? 네. 이 정도면은 뭐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맥스는 오늘 상한가 안착 여부가 중요하고 그 이후 한 4,200원 정도까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대전입니다. 완성차 대 자동차 부품, 현대차 대 HL 만도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HL 만도가 만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저도 HL 만도 골랐습니다. 현대차가 영 인기가 없는 건가요? 신기수 전문가님부터 만도가 더 나은 이유는요? 현대차나 만도나 다 비슷하죠? 그쵸. 예, 고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은 별로 이렇게 자동차 시세들이 좀 안 좋잖아요. 바닥 잡고 있는 정도인데 그럼 자동차 쪽 섹터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이 더 먼저 그리고 더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품주 쪽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보다는 어차피 두 종목이 같은 종목이라면은 그러면은 부품주를 고르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고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동안 네. 그렇게 큰 반등이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IRA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뭐 선심시 쓰듯이 저기 리스용 자동차에다가는 보조금 주겠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거 성에 안 차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다른 거 3년 동안 그러면은 지금 판매하는 자동차에는 보조금 못 받는 건데 성에 안 차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상반기에는 분명히 자동차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우려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HL 만도를 고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이유가 지금 수요 부진에 관련된 이슈를 정통으로 맞을 쪽은 완성차 쪽이겠죠. 그런데 이제 HL 만도 같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네. 생산 차질 완화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기대감? 부분들이 기대감 이것도 네. 살짝 있기 때문에 어쩌면 완성차 업체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품주를 좀 고르는 입장에서 HL 만도를 골라봤습니다. 그나마 나은 쪽을 좀 골라주신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자동차나 이쪽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 주셨고. 상반기 동안은 저는 그렇게 별로다? 많이 못 갈 걸로 봅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거의 비슷한 관점인 것 아, 같아요. 현대차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을 맞아요, 이 때 시간에. IRA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뭐 리스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현대차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IRA가 끝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접근을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목표치를 좀 높여가지고 430만 대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한 390만 대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작년 매출량이.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팔겠다, 더 네. 많이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은 이제 이 물량들이 좀 워낙에 예약이 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한 100 몇십만 대 정도가 이미 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량을 좀 계산했을 때 올해는 더 팔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신차가 좀 많이 나와요. 올해 뭐 산타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닉도 나오고 신차가 상당히 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더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포부는 포부고 네. 워낙에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자동차 시장에 그대로 또 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야말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를 사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이 전체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IRA 법안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HL 만도를 고른 이유는 어찌됐든 자동차는 지금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뭐 테슬라 감산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좀 해소가 되면서 생산량을 좀 늘려 나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완성차보다는 그래도 이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HL 만도가 계속적으로 좀 역대급 실적을 좀 내놓고 있는데 그 실적의 배경이 원래는 현대 기아 쪽의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 쪽의 매출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이제 이 고객사를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다변화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혹시나 IRA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대 기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더라도 HL 만도는 고객사를 다변화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조금은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완성차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동차 부품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바닥을 잡아준 그림이기 때문에 HL 만도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진입 구간인 것 같아요. 때문에 뭐 현재 상태에서 메리트가 좀 더 있는 쪽은 HL 만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은 나란히 HL 만도를 골라주셨어요. 다음 라운드에서 HL 만도 좀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70, HL 만도가 약 30%의 지지를 받았는데 일단은 승자는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는 HL 만도가 올라가고요.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이 현대차를 더 많이 골라주신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HL 만도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지 않으세요? 현대차도 그러시다고. 그죠. 근데 현대차는 네. 한번 올라갈 때 네. 뭔가 퍼포먼스도 좀 보여줬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어렵다?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가장 좋았었던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미 가장 좋았었던 구간이 지금 또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아마 IRA 법안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혹은 이제 미국의 어떤 이 스탠스를 봤을 때 완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엔 약간 좀 힘들다라고 여겨지고 HL 만도는 뭐 마찬가지로 뭐 퍼포먼스가 이제 크게 나오기는 힘든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부담이 크게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충분히 반등 구간에 대해서는 수익을 좀 노릴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 현대차보다 리스크가 좀 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훨씬 더 좀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HL 만도 그리고 현대차의 대결에서 현대차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김영우 전문가님? 현대차는 일단은 최근에 또 목표가가 워낙에 좀 자주 바뀌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반등 구간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전 매물대 구간 17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6만 1,000원입니다. 현재 구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17만 5천 원 현대차의 목표치로 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8강 4라운드는요. 이수화학 대 TLB. 약간 TLB 어떤 선수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얘기를 나눠보죠. 신규수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TLB 고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TLB입니다. TLB 어떤 선수인가요? 신규수 전문가님. TLB는 오늘 아침에 제가 추천했던 선수입니다. PCB 메모리 쪽으로 특화된 업체고요. 네. 예, 그리고 올해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업체고 4분기 실적이 지금 사실 3분기보다 좀 못할 것 같아요. 전방업체 부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YOY로 따지면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늘 걸로 지금. 신인이 아니네요. 신인이 아니네요. 1년 넘었네요, TLB가. 예, 그럼요. 예. 네. 그리고 DDR5 시대에 오게 되면은 네. 이 회사는 메모리 기판 쪽으로는 어쨌든 상당히 앞서가는 업체예요. 딱 메모리 기판만 해요. 다른 기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쪽에서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업체고 올해 아마 1분기는 좀 어려울 걸로 봐요. 아무래도 전방 업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 전부 다 삼성전자가 바닥 잡았듯이 TLB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네. 상당히 좀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월 10일 날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DDR5 관련주들이 아마 그 전에 한번 움직일 걸로 보는데 사파이어 래피즈 나오면서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연초에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예. 오늘도 심택도 좋고.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네. 뭐 단기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명 심데코라고 하죠.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세 종목을 움직일 때 이 선수도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심테코요? 심데코. 그렇게 얘기합니까? 게시판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제 티심데코 이렇게. 예. 티심데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서 저희 라인업 딱 공개할 때, 심택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하셨던 분들 그 선수 대신에 오늘 저희가 TLB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메모리 기판 쪽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 또 신기수 전문가님은 강력 추천하는 선수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도 이쪽이 더 낫다고요? 저도 같은 관점입니다. TLB가 사실 이야기는 많이 안 됐는데 네.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이 얼마나 나와요?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보진 선수가 않았는데 저도 신기한 게 배당을 주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잘 실적을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적을 네. 지금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메모리 업황이 결국엔 문제가 되잖아요. 메모리 업황이 문제가 되는 건데 메모리 업황은 결국에는 하반기 들어서 완전하게 좀 살아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DDR5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 완전히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은 TLB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DDR5 그다음에 SSD 쪽에 거의 매출 비중이 있고 그 네. 관련해서는 점유율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메모리 업황이 살아났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결국에는 반도체는 하반기 들어서 다크호스로 누구를 잡냐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예상컨대 삼성전자가 끌고 갈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네. 좀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중소형주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TLB가 아마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수화학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수화학이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라는 기업으로 이제 5월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 네. 전고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이제 이관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업 분야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수화학이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황화리튬 기술은 이제 이수화학이 유일합니다. 국내 유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꾸준하게 개발이 되어질 거고 지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등등도 네.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건데 결국에는 이 기대감을 그대로 다른 기업이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모양새를 보게 되면. 물론 인적 분할이고 한 8대2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비율에 따라서 다 가지고 그렇죠. 있을 수 다 있는 가지고 거예요. 있을 네.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8대2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수화학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점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뭐 수산화 리튬 관련된 것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주요한 매출처는 리튬 이온 배터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한 2025년, 2026년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데모 설비를 좀 가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 양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연간 2-30만 톤 정도의 생산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2위 업체가 연간 1만 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캐파는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너무 먼 이야기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수화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최근에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들도 업황이 약간은 이제 원자재가 안정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업종들도 약간은 반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는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LB가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견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선수다 얘기를 해주셨고 살짝 보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이 선수가 현재 시총이 2천억이 안 되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여러모로 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또 신진 선수를 발굴해 갑니다. 사실은 너무 좋은 선수였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선수 이미 경기장에 얼굴을 내민 지 2년이 가까워오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4라운드의 승자는 가뿐하게 TLB 골라봤는데요. 그렇다면 대중의 시각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는 TLB 많이들 아시네요. 저만 몰랐나 봐요. TLB 7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이수화학은 30%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신기수 전문가님, 이수화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수화학은 일단 21,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 지금 19,000원 근방인데 그래도 업사이드 10% 정도는 봅니다. 21,000원 목표 주가로 설정하시고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강 넘어가겠습니다. 4강, 이 8강의 대진표에서 승자끼리 맞붙는 4강입니다. 삼성전자 대 IB기명,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펀더멘탈과 테마의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체급이 상당히 다르고 색깔도 완전히 다른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취향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님? 이게 뭐지? 이게 싸움이 되나? 이런 표정이신데? 이건 뭐지? 이런. 예, 삼성전자죠. 그렇죠. 네. 전문가님, 이거 왜 물어보지? 약간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리고요? IB 기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취향 차이가 극명하게 좀 나타나는데 IB 기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선택을 하기가 싫었는데 네. 삼성전자로 가고 싶거든요. 저도 마음은. 삼성전자로 가고 싶은데 네. 반도체가 지금 당장에 주가를 빡 끌어올릴 만한 뭔가가 아직은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저는 가장 오래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저는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네. 굉장히 또 이 투자할 만한 준비를 잘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에 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건 정부 정책이니까 지금 당장 한 뭐 오늘부터 2-3일 정도는 그래도 정부 정책 쪽에 조금 시선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IB기명이 또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탄력이 나올 수 있겠는가 싶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보통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3일 정도는 IB기명 보자라는 관점에서 IB기명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를 리그 내내 끌고 갈 라인업이 아니라 전문가님 지금 당장 교체 출전해서 골 넣을 선수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삼성전자 대 IB기명이 99대 1이 나와도 당연한 결과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감독님마다 전략 전술이 다르니까요. 또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저는 일단 그 IB기명 같은 그 안 테마주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냥 관심이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아는 선수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삼성전자 체면국이네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죠. 사실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진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긴 선수들끼리 붙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어떤 비유가 생각나는데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대진끼리 맞붙다 보면은 브라질하고도 붙고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약간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생각나신 건가요? 저는 제 입으로 말 안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대진도 가끔 가다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보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려서요.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돼요. 투표 결과는요.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9대1, 99대 1은 아니네요. 그래도 네, 선방했네요. 9대1. 네. 그러니까요. IBB 김영은 그러면 김영은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은 지금 오늘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윗꼬리 구간까지만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0원 구간 안내드리면서 이 윗꼬리 구간까지만 탄력을 노리는 것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본 만큼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윗꼬리 위에 이렇게 가느다란 실 보이시죠? 그 라인까지만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테마주의 논리를 좀 적용해 보시고요. 다음 2라운드입니다. 4강의 2라운드 구성된 라인업 보시죠. HL만도 대 TLB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는 뭐 당연히 TLB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저도 TLB입니다. 네, TLB. 확실히 이 선수 좀 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좀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앞서 TLB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선수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하반기에 결국에 반도체를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감산 기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2024년에는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폭등할 것으로 그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메모리 업황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고 TLB는 그 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크호스로 당연히 좀 여겨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DDR5에 대한 이 교체 수요가 하반기에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아무래도 보통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특히나 반도체 쪽은 굉장히 또 빠르게 교체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투자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향 DDR5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앞으로 반도체 쪽의 캐시카우가 이쪽에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TLB도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크호스로 충분히 좀 활약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메모리 쪽 주목해 주셨고 좀 전에 신기수 전문가님의 10일에 사파이어 래피즈 그거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DDR5 수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나오면은 그 CPU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TLB 같은 그 컴퓨터를 만들 때 DDR5가 들어갈 수 있는 기판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는데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DDR5가 이제 퍼지는 건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일 거예요. 뭐 상반기 때는 뭐 업황 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DDR5가 한번 이제 그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확산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서버라든가 또는 신규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서버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도 계속 교체해야 되거든요. 메모리를. 메모리 교체할 때 그러면은 DDR5로 하지 뭐 DDR4나 DDR3로 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DDR5 수요가 언제 어떤 순간부터 갑자기 급증할 수 있어요. 교체 수요랑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판 업체들은 또 아마 공급 부족일 겁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공급 부족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판 업체들이에요. TLB뿐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심데코요? T심데코, T심데코 전부 다 이제 그런 게 대기 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T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 젊기 때문에 재력이 좀 더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조금 더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전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예. 네. 그리고 이것이 기판 쪽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쪽에서 뉴스 하나 나온 게 대리 2024년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퇴출을 시키겠다 이 얘기 있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를 그렇게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반도체 투자도 지금 반도체 계속 굴기하다가 사실은 그게 네.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많은 수요도 이제 실적을 좀 못 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에서 투자를 좀 그만두겠다라고 최근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사수에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중국도 반도체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또 워낙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모아서 TLB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도 보시죠. 네, 오늘 투표 결과는요, HD만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TLB의 완승이 나왔습니다. 83% 게시판에서도 이 TLB 이 선수 관련된 레포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좀 교류해주고 계시는데요. 반도체 대 반도체의 결승일 것이라고 게시판에 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강의 1라운드 대결 해봤는데요. HL만도 가격 전략 세우고 넘어가 볼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HL만도요. 네. 지금은 46,000원. 46,000원이요. 네. 지금 43,000원이 약간 하회하는데 46,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측됐던 것처럼 반도체 대 반도체 결승 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일까요? 삼성전자 대 TLB. 기존의 4번 타자 혹은 영원한 리베로와 뭔가 신흥 강자 슈퍼루키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승인데 두 분 마음의 준비해 주시고요. 골라주세요. 신규수 전문가님. TLB요. TLB. 말이 끝나기 무섭게 TLB요. 네. 그리고 저도 TLB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그렇게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게 대단한 선수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와 TLB를 다이가 골리앗보다는 네. 아빠와 아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그러면서 그렇죠. 침대코 기업들은 이제 장성한 아들들이고 이제 TLB는 한창 이제 성장기입니다. 성장기고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얘가 이제 유전자가 워낙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은 한 180, 190까지 컸는데 성장판이 안 다쳤어요. 근데 성장판이 안 다쳤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덩치도 이제 작으니까 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아.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가 훨씬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뒤에 중소형주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따라가는 중소형주들 중에 퍼포먼스가 클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미리미리 골라놔야 이제 앞으로 반도체 업황 좋아질 때 그 기업들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TLB가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삼성전자와 TLB는 같이 보되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쪽은 TL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저도 완전 동일하고요. 네. 예, 삼성전자보다는 TLB가 아무래도 좀 탄력 있게 움직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네. 좀 느린 쪽이고 TLB는 좀 이제 빠를 테니까 그래요? 그쪽 예,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 가수도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듣는 음악 이런 게 있듯이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선수였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면은 너무 시선이 몰리니까 그게 싫으신 시청자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에서는 일단은 TLB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투표 결과로 우승자 확정됐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요. 네, TLB가 이기네요. 이렇게 강한 선수였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할 정도로 TLB 56%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의 우승 선수 TLB가 차지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오늘 괜찮은데 게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괜찮은데 가격 전략 두 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삼성전자요. 네, 전자부터 할게요. 삼성전자 뭐 단기적으로 저는 목표가 62,000원 잡아봤습니다. 예전에도 삼성전자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때도 62,000원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예, 그럼 박스권 상단이니까 예,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이 전년 대비 70% 영업이익 하락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한 것 같고 저도 동일합니다. 박스권 상단이 62,000원이기 때문에 62,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전수 삼성전자 동일하게 62,000원 가격 전략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우승 선수 TLB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신규수 전문가님 먼저 목표가 주실까요?
예, TLB 목표가 일단 그 22,000원 잡아봤습니다. 22,000원 생각보다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1차 목표가라서 그러신가요? 예, 지금 시장이 그렇게 뭐 열렬하게 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1차 목표가만 잡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업사이드 한 10% 정도의 가격 나왔고요. 그리고요. 저도 비슷한 구간입니다. 아. 22,500원이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1차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지 또 추가적으로 25,000원, 30,000원까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1차 22,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TLB 목표가 궁금해요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22,000원, 22,500원 정도 설정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앞으로도 이 선수들과 좀 이기는 경기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집중력 발휘해서요. 한 골 한 골 더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